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am. 예, 그러면요 오늘 예고드린 대로 성북갑에 예비후보로 도전하신 이종철 우리 예비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바쁘실 텐데. 예. 아유 부지런히 우리 성북구의 주민들을 만나면서 새벽 6시부터 네. 밤 12시까지 새벽 6시.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예, 사당 오락 이런 정신으로 네. 대학교 그 입학시험 준비할 때처럼 그래도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여간 그렇게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새벽 6시에 이제 선거운동 하려면은 일어날 때 이거 정치 괜히 했다. 이거 안 할 걸. 막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는 않고 아침에 좀 이제 피곤하고 네,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하도 이제 지금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단단한 결의로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만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때 1분이라도 더 뛸 걸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평소에 한 번 있을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좀 중요한 시기에 참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운동하고 계시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저희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을 좀 모셔서 한번 좀 시청자분들께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예비 후보님께서요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성북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종철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성북 구민들 만나면서 전하고 있는 명함인데요. 이렇게 이제 종 모양의 명함입니다. 또 아침에 지하철에 가서 또 종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은 차마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종 쳐라, 변화의 종을 쳐라 이렇게 성북 구민들한테 변화의 종을 치겠다, 종 쳐라 이종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운동권 잡는 운동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86 운동권 청산 특명을 받들어 성북구에 왔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실형 2년을 선고받는 등 운동권 중에 운동권이었지만 민주당 86 운동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리하여 정의의 길을 일관되게 갔던 정의의 운동권, 저야말로 바로 윤석열, 한동훈 특명을 국민들과 함께 그 시대 정신을 이 22대 총선에서 이렇게 주창하면서 86 운동권 청산을 이루어 나갈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년 만에 정권 교체, 12년 만에 성북 교체입니다. 이 서울의 성북구 갑 지역은 약 30년 동안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가깝게는 12년 만에 교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민주당의 장기 집권, 이미 낡고 나태한 기득권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야 바뀝니다. 성북 구민들이 이번에는 바꾸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북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성으로 외친 것이 성북구의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북구 주민들을 만났을 때 성북구 주민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은 재개발하겠다, 성북구를 천지개벽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뽑아놓고 나면은 하세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막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구청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인 상태에서 성북구의 발전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변화 발전, 그 외에도 많은 어떤 변화와 발전을 보여줄 그 적임자 바로 기호 2번 성북의 변화의 종을 쳐라 이종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와, 확실히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정말 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 과거의 그런 실력이 이제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운동권이면은 이제 민주당으로 가고 뭐 좌파 진영으로 갈 것 같은데 어쩌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예비 후보까지 다 이렇게 망라해서 이 보수 정당의 운동권 총학생회장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한 다른 어떤 분들도 계시지만 운동권 총학생회장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운동권 하면 민주당에 있는데 보수 국민의힘에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중도 확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이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가서 실형 2년을 받고 이제 수감돼서 나온 게 1998년입니다. 그리고 1996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연대 사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변곡점이 됐던 그런 사건인데 그때 체포되어서 들어가서 그때 체포되신 거예요? 나왔을 때가 어떤 때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또 큰 격변이 있었을 때였는데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대거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탈북자들 그러면 귀순자였죠. 근데 뭐 간혹 가다가 한 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뭐 이웅평 대위 전투기 몰고 온 사람, 김만철 일가 뭐 이렇게 국민들이 기억하지 간혹 가다 이렇게 오지 이렇게 한 해에 수백 명 또 많게는 1000명까지 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막 물밀듯이 어찌 보면은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들어오게 된 그 상황에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대기근 사태가 있었고요. 등등 어떤 그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이제 쭉 들어왔는데 제가 탈북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생각의 변화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서 정말 북한이 어떤 곳인지 실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묻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크게 생각의 전환을 이제 갖게 됐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대학교 가서 학생운동을 이제 했던 것도 제가 이제 그 영남에서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를 다녀서 고려대학교를 갔는데 이 광주의 참상에 대한 비디오를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사실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갖고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자 했고 그래서 대학교 합격하자마자 이 법전하고 헌법제, 형법제 들고 저 고려대학교 뒤편에 가면 정릉에 이제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절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입학식 전날 제가 하산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열의를 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운동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사파라는 게 있잖아요. 주체사상파라고 해서 이제 학생운동의 핵심은 결국에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NL 민족해방파라고도 하고 주체사상파라고도 하는데 이 북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제 큰 어떤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학생운동 할 때에 가졌던 마음이 어떤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사회 구조를 바꾸는 어떤 혁명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각오와 결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한군 동포들의 그런 어떤 처절한 현실을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탈북자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그때부터 십수년간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동안 민주당의 86 운동권들은 뭐 저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북한 정권이 문제가 있다, 북한 정권이 독재다 이런 얘기도 이제 운동권들은 못했던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비난을 하고 하면서 서로가 다른 길을 완전히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참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회의에 오신 것만으로도 참 영광이기도 하고 정말 큰 자산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맨날 뭐만 하면 이제 평등, 인권, 뭐 이런 분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북한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불과 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한 민족이었던 이 북한에서 지금 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이념의 씨앗을 뿌리 내리고 지금 김정일 뭐 지금 4대 일가까지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 민주당이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북한의 이 실상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민주당에서는 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때 이미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운동권들이 네. 이제 올바른 길을 가기는 이제 어려운 어떤 이제 그런 단초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네. 이제 그것이 어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일정하게 일부분으로만 국민들에게 이제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예. 최근에 들어서는 전면적으로 조국 사태라든지 네. 이재명 방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한테 전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제 어떤 운동권들의 자기 위선이 네. 이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떤 주사파, 어떤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이런 인식 속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뭐 우선은 이제 굉장히 오히려 북한을 이제 추종을 했죠. 실제로요? 예,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이제 네. 북한과 연계가 되어서 운동을 했고, 이제 그런 이제 핵심이 있고 또 그 핵심 또 주변에 또 다른 어떤 이제 또 그룹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그룹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좀 퍼져 나가게 될 텐데 이제 어쨌든 핵심은 북한과 이제 연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어떤 이제 간첩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86 운동권들이 다 이제 본인들이 학생 운동할 때 북한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 하에 강하게 포섭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일면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뭐 주사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사파적 경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고에 강하게 압도되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는 또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또 이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는 내재적 접근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터부시하고 그런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니까 자꾸 회피하게 되고 이제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참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걸 만약에 제가 저는 이제 나이가 30살밖에 안 돼서 경험이 없지만 제가 만약에 저 운동권의 실체는 사실상 이런 북한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막 즉각적으로 반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학생운동에 정말 한가운데 계셨던 저희 이종철 예비 후보님께서 나도 이제 학생운동을 해봤고 심지어 그 일로서 수감이 돼 있기도 했지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아마 민주당에서 차마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반발을 하려고 한들 이게 결국에는 뭐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이중철 예비 후보님의 참 이런 국민의힘에서 이런 활약이 정말로 이 큰 역할이 있고 혹시나 이제 국회로 또 입성을 하게 되시면은 또 이 4년간의 이런 정말 이 본인의 이 임무는 정말 막중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운동권 출신으로서 운동권 청산에 이렇게 앞장서온 성북갑의 이종철 예비 후보님 정말로 참 큰 자산이고 그리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볼케이노님께서 저분은 정말로 대단한 용기다.
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저 개인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결심이었고,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제 철학 이런 얘기 할 때에 이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네. 눈이 너무 부시니까 네. 다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동굴 속에서 우상이 실체인 것처럼 그림자가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동굴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인데 말 그대로 민주당 운동권들이 그때 딱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커밍아웃을 했을 때에 모든 것을 잃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됐고 정말 저나 이렇게 몇몇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용기라면 용기고 용기를 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갖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또 주사파의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일정한 반성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원래 우리가 또 운동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초심에 비춰봤을 때에 그는 어떤 초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가는 어떤 정의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북한 인권 운동을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도 만들어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을 또 설립하기로 이렇게 됐어요. 2016년도에. 그런데 지금 10년 가까이 되도록 민주당이 그 위원을 선임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숫자 배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을 갖다가 이렇게 내놔줘야 그 다음에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계속 위원 선임을 안 하면서 지금 10년 가까이 재단 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거 완전한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이제 86 운동권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이번 어떤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동굴의 그 비유를 이제 좀 우상 비유를 해주셨는데, 참, 그 동굴 속에만 있다가 햇빛을 갑자기 보면 이게 눈이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쉬운 길은 오히려 더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본인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똘똘똘 뭉쳐있는 게 더 편한 길인데 저 예비후보님께서는 정말로 그 눈부신 거를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인재고 그래서 제가 참 요즘 정치권에서 막 본인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운동권 출신 이력을 갖고선 국회의원이 돼서 수십 년 동안 국회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는데 정치권을 이끌어왔는데 그분들이 20, 30년 동안 이끌어온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지금의 이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결국엔 국민들께 인정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도 정치해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한테 뽑혀서 대통령이 되었고 한 번도 정치해본 적 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국민의힘의 이제 선거를 총책임지는 이런 비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첫 번째로 운동권 청산,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 교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 혁신이 아닐까. 이제는 정말 새로운 분에게 맡기고 수십 년 동안 정치해온 사람이 이제 좀 그만하자. 예, 새로운 분한테 한번 길을 열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한번 이제 그 북한 인권 말씀하시면서 생각난 건데요. 그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6.25 전쟁은 그 뭐 38선 이렇게 근처에서 뭐 남한이랑 북한이 서로 이렇게 좀 뭐 국지전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커진 게 6.25 전쟁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뭐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 브루스 커밍스의 이제 수정주의론 이제 그게 뭐 크게 영향을 줬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북한을 추종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는 또 이렇게 좀 결이 다르지만 수정주의적인 시각이 이제 1980년대에 또 운동권과 그리고 또 일부 학계를 풍미했던 이제 그런 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대놓고 이제 뭐 김일성이 뭐 어떤 이제 뭐 어떤 이 남한을 혁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혁명의 의의를 가지고 전쟁을 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일성의 어떤 그런 어떤 책임, 김일성의 의지 하에서 어떤 수백만 명의 어떤 그런 희생자가 나오는 예. 그런 어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가리는 어떤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치열했던 건 사실이죠. 네. 남과 북이 치열했고 남한 내에서도 치열했고 어떤 그런 것이 마치 주인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어폐가 있죠. 그래서 김일성의 책임을 일정하게 이제 가리는 네. 어떤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는 좀 더 냉정하고 이제 좀 냉철한 그런 역사 인식, 네. 말 그대로 정확한 역사 인식을 그럼요. 가질 필요가 예. 있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분명하게 따끔하게 비판을 이제 네.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약간 운동권이라는 식으로 계속 말하는데 운동권 맞습니까? 그것도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예. 제가 하여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제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소련하고 수교를 하면서 소련의 문서가 나오면서 네. 이제 명확하게 됐거든요. 6.25 전쟁의 발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심이 뭔지는 분명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 제가 자서전을 이제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게 진짜 많은데 참 황당한 부분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사실 뭐 대단한 운동권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제 많은 어떤 그때 당시에 이제 동기들이 정언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만 얘기를 하자면 그 자서전을 보면은 이제 자기는 이제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고시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 운동을 못 하겠다. 이제 학생 운동하는 어떤 그런 친구의 이제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책을 보면은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양심에 찔려가지고 시위에 참여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투석전이 벌어지면 나는 꼭 시위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석전이 이제 돌 던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위를 하면은 대학교 앞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좀 격해지면은 막 그때는 이제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냥 뭐 시위만 하다가 해산할 수도 있지만 이제 투석전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되면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돌 던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이제 시위에는 참여를 안 하고 학생 운동은 안 하고 투석전이 벌어지면 갑자기 나타나서 돌을 던졌다 이런 얘기를 자서전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양심이 찔려가지고 시위를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지. 투석전에만 참석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상당히 좀 엉뚱하고 생뚱맞은 소리다.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면 굉장히 거칠지 않은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이 뭐 투석전은 그냥 보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자기도 돌 던지고 하면은 조금 뭐 그냥 뭐 그냥 어떤 그런 돌 던지는 이런 것들이 뭐 좋아서 그거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신은 이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시위에 참여 못하고 학생운동 못했지만은 투석전이 벌어지면은 어김없이 자기가 참여해서 돌을 던지고 체류탄을 맞고 그래서 뭔가 자기도 뭘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이 뭐 운동권 뭐 족보 계보가 있으면 거기에 뭐 명함도 못 내미는 건 맞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희한한 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요.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오리지널 운동권이 아니죠. 근데 왜 본인들이 계속 뭐 주류인 것처럼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역량이 이걸 이 어폐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정책 역량이 나름대로 뛰어났던 거죠. 우리가 리드가 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운동권들인 거죠. 핵심 운동권들은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문재인, 노무현을 이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런 건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학생운동 뭐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성남이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남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어떤 변호를 맡고 또 시민운동을 하면서 운동권하고 또 가까워졌죠. 그리고 성남 지역에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경기 동부연합이 굉장히 강한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도 또 연계가 되어 있고
뭐 또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진상, 이제 이 사람이 산호맹의 또 이제 조직원이고, 또 조국이 또 산호맹이고요. 그렇죠. 예, 이현미, 네. 은수미, 은수미죠. 예,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국과 함께 산호맹의 이제 조직원이죠. 네. 그렇게 또 이제 이재명 대표와도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제 변호사로 있으면서 시민운동 하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가 성공을 한 게 성남시장인데, 그때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되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를 단일 후보로 만들면서 옆에 손 번쩍 들고 있는 사람이 통합진보당의 이제 김미희 의원입니다. 예, 그 사람이 손들어주면서 단일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그때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인수위를 꾸릴 거 아닙니까? 인수위 위원장을 이제 김미희가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출신들이 다 들어간 거네요. 같이 연계가 되고,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선거 때 그때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하고 야권 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에 많은 의석들을 배분을 해줘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성남시 중원구고 김미희 의원이 거기서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장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은 이제 통합진보당에게 주고 이제 그랬던 과정이 있는 거죠. 네. 예. 야, 이게 진짜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운동권을 못하고 또 그리고 그런 가책을 느꼈는데 이 김미희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인수위원장을 앉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던 이제 세력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배를 타고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조금만 이제 덧붙이면은,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가 있었잖아요. 2014년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번 총선에서 지금 바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야권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거기에 이제 진보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이거든요. 진보당이 지금 15개 지역구를 달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통합진보당이 2012년도에 민주당의 온실 속에서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통합진보당 사태까지 2014년도에 거쳐서 이제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을 해산하는 사태까지 상황까지 갔는데,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만나가지고 또다시 야권 연대를 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참 결국에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왜 그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로 다시 고집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병립형으로 했다가는 또 그쪽에서 이제 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은 이제 끝이니까 결국에 이제 운동권 세력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말씀 중간에 이제 나왔던 인물이 이제 조국인데요. 그 이제 저희 이제 아시아투데이에서 이제 준비를 이제 해주셨는데 이게 조국의 위선이라는 이 책을 이번에 이제 쓰셨습니다. 이게 지금 출간이 이번 주에 되나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표지만 일단 이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그 이제 조국이 10월달 경이죠. 그때 아니 총선 나가겠다. 그 전에도 얘기는 나왔지만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공식화 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이제 오고, 또 본인이 또 재판 중인데 총선을 통해 가지고 명예회복을 하겠다. 정책 명예회복을 하겠다. 총선이 명예회복하는 자리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는 이제 그런 어떤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도대체 조국이라는 사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솔직히. 아무리 운동권 출신이 조국과 그 주변 분들 제가 참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이제 조국 사태가 있을 때 이 야당의 대변인을 하면서 이제 그때 대변인 논평을 계속 냈습니다. 그때 이제 조국 사태 때 낸 논평만 해도 이제 그 짧은 어떤 한 2, 3개월 기간인데, 굉장히 많은 이제 논평을 이제 제가 이제 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거 국민들한테 이거 한번 좀 그때 당시를 한번 상기시켜 주고 싶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알길래 국민들이 그걸 잊어먹었다 까먹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조국 전 장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조국에 대한 어떤 좀 많은 어떤 또 이제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책을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막 쓰다 보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월, 11월 한 2달, 한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2달 정도 만에 썼습니다. 쓰고 나서 이제 출판을 이렇게 했는데 또 출판 기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가 돼서 이제 이번 주에 네.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의 위선이라는 책으로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그야말로 그냥 쉽게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는 이제 조국 뭐 최광욱 이제 전 의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유시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분들을 하나의 큰 목차로 잡아가지고요. 그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조국 사태와 이렇게 관계된 그리고 조국 사태로부터 조국 사태에 홍위병이 되어 있는 86 운동권들이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이 되어 있는 이 현실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쭉 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조국이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내면서도 이게 책까지 내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조국이 여전히 이제 막 끊임없이 SNS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배설을 하고 있는 그 오염물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책이 무색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배설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야 이 반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조국이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책을 낸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같이 보면서 이 어떤 조국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명예 회복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한 번 더 그러면 단호하게 심판을 해줍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조국의 위선, 이제 이번 주부터 어떻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종철, 우리 예비 후보님이 직접 쓰셨고, 그리고 이 조국뿐만 아니라 송영길, 문재인 등등 유시민, 이런 이제 운동권, 핵심 인사들의 아주 이런 속속들의 이런 민낯을, 이제 적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다른, 이제 겉에서 본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안에서, 내면에서 바라본 시각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 실체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은 저희 그 이종철 예비 후보님께서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심에서도 이제 실형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여전히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계속해서 우리 조국 장관님이 잘못한 게 없고 검찰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런 이제 입장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조국 지지자분들이 결국엔 우리가 틀렸구나. 이거를 어떻게 깨우치게 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의 사실은 지지자들이 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은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국에 열광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라도 뭔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제 동시대에 이제 제가 이제 학생 운동할 때 어떤 시대 인식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조국 얘기만 나오면은 정말 이제 막 조국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정말 이제 그 조국 얘기대로 막 정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오와 막 이런 것만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지 정말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정치를 돌아보고 이 어떤 조국이 하는 얘기도 또 이렇게 좀 뜯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이제 보수도 사실 이제 한번 보면은 보수의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에 감옥 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거쳤거든요. 근데 조국은 조국에 대해서만큼 왜 그렇게 조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정심을 갖고 조국에 대해서는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자는 거죠.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물러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많은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입시 비리가 이제 이미 많이 나왔고 사모펀드 문제부터 해가지고 조국 일가의 그 어떤 그 학교 재단까지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검찰이 조사를 안 합니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정하게 면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네. 또 마무리가 됐을 수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고 조국 장관 밀어붙인 게 누굽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조국 장관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도륙이 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을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본인이 그렇게 자기 반성하지 않고 밀고 나가서 결국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성찰은 전혀 없이 이것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쿠데타를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예. 그냥 조사를 한 게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게 왜 다른 사람의 영광이죠? 그렇죠. 자신의 그게 왜 또 치욕입니까? 그런 정도 공직까지 갔으면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맞죠. 그걸 왜 치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게 왜 윤석열 대통령의 영광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 거지 자기 영광을 네. 위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 겁니까? 그래서 엄연하게 우리나라 이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속에서 법적 검찰만이 아니라 재판부까지 가서 2심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 자체를 부인하면서 군부 쿠데타 이제 서울의 범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군부 쿠데타 그리고 군부 정권 여기에 이제 막 연상을 시키려고 네. 건부 쿠데타 건부 정권이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억지를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조국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열광하고 지지하는 이런 어떤 정말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진심으로 진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럼요. 예, 이거는 진보를 망가뜨리는 장본인들이에요. 조국과 네. 이재명은. 예. 86 운동권들과 함께 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냉엄하게 비판을 해줘야 진보가 건전하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예. 건전한 진보가 있을 때 또 건강한 보수가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어떤 건전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같이 경쟁하는 어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굴절과 전도와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예. 좀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예. 냉철한 비판이십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뭐 보수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진보 진영이 있고 또 야당이 있고 그러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 비판 이런 것이 있어야지 건강한 길로 가는 건데 참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이 이재명 방탄 특권 뭐 이런 뭐 정말 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권의 이런 핵심 멤버들이 다 같이 이게 붙어 있고 그리고 뭐 조국, 송영길 이분들은 지금 한 분은 실형 나왔고 한 분은 뭐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정치, 검찰 해체당을 만들겠다, 비례신당을 만들겠다, 명예를 회복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계신 이종철 예비 후보님께서도 정말 이거는 정말 운동권 출신으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참 엄중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목소리 내시면은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의 뭐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제 또 한때는 뭐 동지로서 예. 같이 이게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배신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예. 뭐 이렇게 또 참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이게 참 어떻게 뭐 버틸 수 있는 예, 동력이라면요. 예.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괴로웠죠. 기본적으로 인간적 관계부터 네. 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웠고 또 이제 많은 어떤 뭐 비난과 비판의 어떤 이제 현장을 겪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내성도 좀 생긴 것 같고요. 하도 예. 막 이렇게 막 변절자다, 막 배신자다, 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안타깝죠. 저는 네. 안타깝고 이제 한데 그리고 막 하여간 뭐 정말 봉변도 또 뭐 당하기도 했고요. 예, 이제 그런 자리에 어쨌든 뭐 총학생 회장단 모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요? 이제 가면 전부 다 이제 야. 운동권 86 운동권 이제 선배들 네. 하고 또 이제 통합진보당에 있는 이제 선배들 이제 동료들 동지들 과거의 동지들 네. 이제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이 안타깝고 네. 예 그런데 하여간 뭐 이제 예 그 어쨌든 저는 저의 저는 이제 저의 어떤 삶의 사명이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학생 운동을 하면서 저의 삶의 방향을 이제 세워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학생 운동을 했던 이제 고려대학교가 있는 저는 이제 성북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초심을 저는 일깨워주고 싶어요. 저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좀 조금씩 변질되고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본인은 잘 못 느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회피했던 거고 회피했던 거고 근데 저는 정면으로 이제 마주했고 저를 이제 내려놓고 저 자신을 이제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새롭게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굳은 결심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제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산업화가 있고 민주화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선진화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그런 민주화의 정당성을 그나마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초심을 가지고 또 큰 전환을 하면서 이제 북한 인권 운동에 이제 약 2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헌신을 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그 민주당 운동권들의 모습이 더더욱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것은 그냥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개인들 몇 명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역사의 문제고 그 사람들과 동시대를 함께 했던 어떤 그런 동료들의 문제이고 또 그 사람들을 믿고 뽑아줬던 그래 민주화 그래 인정해 그러니까 한번 나라도 운영해봐 정권도 이제 한번 잡아봐라고 이제 믿고 맡겨줬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진다면 얼마나 큰 절망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단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이제 그런 비판과 이제 비난이 있더라도 저는 어떤 그런 대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의 길을 꿋꿋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시청자분 중에 유아조님께서 이제 저희 예비 후보님은 변절자가 아니고 진짜로 본인의 길을 찾은 거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이 성북갑에 현역 국회의원이 김영배 의원 또 선배시라고요? 고려대학교 과도 선배인가요 혹시? 같은 정외과고 고려대 정외과 직속 선배예요. 86학번 선배님이시고 말 그대로 진짜 86이네요. 92학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동기 학번 저는 92학번이고 86학번 이제 선배님이시고 같이 이제 학생 운동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이제 분이신데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인간적으로는 그분이 또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또 선배님들하고 다르게 또 대단히 어떤 이제 친화적인 그런 분이신데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가 이제 이렇게 또 마주할 때에는 이런 어떤 역사 의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가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선배님도 여전히 이제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면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고 도전해서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얘기를 가지고 확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뭐 이제 그게 성북갑의 또 선거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험지고 그래서 제 선거를 잘 해야 되지만 저는 사실 이제 그 성북갑에 간 이유가 그 성북갑만이 아니라 어떤 이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어떤 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 그것을 이제 누군가는 몇몇이 강하게 이렇게 또 명분을 가지고 정치 도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이제 운동권 중에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금 다 이제 어찌 보면은 86 운동권과 각을 세우는 어떤 전문가 그룹 어떤 이제 비운동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운동권 중에서는 또 유일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어떤 이제 당에서도 어떤 요청이 있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해서 이제 고려대학교가 있는 이제 성북구로 가서 이제 결국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같은 과 선배님과 이렇게 또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제 만약에 이걸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원래 사실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해서 정말 맹렬히 비판하고 싶어도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심적으로 걸리는 게 있고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정말로 이 큰 결단을 해주신 거라고 정말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강북 지역의 이제 험지들 특히 이제 뭐 양지의 경우에는 어차피 국민의힘이 지금 갖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뭐 다른 후보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미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지역에 투입이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정말로 참 당 전체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러 참 이 성북갑에 뛰어드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점에서 결국 이제 저희 예비 후보님의 이러한
오늘 방송을 이제 한번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잘 들어보셨는데, 볼케이노님께서 말도 조리 있게 잘하시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기존 이제 우파 출신으로 이렇게 나온 분 말고 한때 이런 운동권 출신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보면요, 말도 참 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거 운동도 참 잘하세요. 이종철, 종철아, 변화의 종을 쳐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떻게 좌파의 그런 그 참신한 아이디어 이게 이제 딱 접목이 돼서 이게 제가 놀랐습니다. 오히려 제 명암이 더 딱딱한 이런 명암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아이디어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는 게 저는 이제 당 전체에도 분위기가 좋고, 이번에 이제 이제 경선이 이제 확정이 되셨어요. 예. 네. 그럼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경선을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기는 분이 이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서 이제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또는 뭐 다른 후보와 이제 맞붙게 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과연 이제 오늘 보신 저희 예비 후보님,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내보내도 좋다. 이제는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이 성북갑 지역, 이렇게 이제 뭐 본인이 살고 계시든 아니면 친인척분들이 계시면요,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꼭 경선에서 이겨서 꼭 국회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의 목소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참 이제 마지막으로 성북갑, 이곳에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이곳에서 좀 지금까지 이거 너무 아쉬웠다, 이게 좀 필요하다 싶은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제가 20대 때 그 동네를 갔다가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시위하면서, 거기 대학교만 7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기 이제 다 다니기도 했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왔지만 서울의 달동네 말은 들었지만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 1학년 때 막 이렇게, 그때는 이제 그때도 이렇게 그때 당시 야당 후보 선거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네. 학생 운동하는 네. 이제 그는 이제 학생들이 자원봉사하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다니면서 월계동은 노원구고, 월곡동하고 이제 장미동, 또 이렇게 이제 기름동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왠지 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뛰어다녔던 이제 그런 정감이 있고, 자원봉사하고 했던 이제 그런 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또 구석구석 그래도 다녀봤다. 제가 그게 국회의원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또 보니까 그때 정말 치열하게 그 지역을 또 제 젊은 날의 시간을 또 가지고 다녔던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많이 바뀌긴 했던데, 근데 여전히 이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곳이. 근데 그게 다 이제 엎어지거나 중지되거나 이제 이랬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호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속도를 내겠다, 이제 이렇게 제 일성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뭐 강북 횡단선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GTX-E 노선도 있고,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과 지역의 어떤 그런 융합 속에서 이제 상권 활성화라든지, 어떤 이제 대학의 역량을 최근에 어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이제 컬처, 어떤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어떤 이제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성북구로 만들어 갈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죠. 그래서 성북구를 명품 교육 도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방향에서 성북구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바꾸어야 이제 바뀝니다. 민주당이 30년 동안 계속하고 한 번은 이제 보수 쪽에서 보수 정당이 했고, 그로부터도 12년입니다. 이제 3번이나 그런 어떤 권력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구청장들 너무나 나태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번에야말로 진정으로 경종을 울려 주십사 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성북 구민들의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과 이번 22대 총선의 승리에 어찌 보면 어떤 그 마지노선 변곡점이 성북갑의 승리가 아닐까. 그리고 험지 중에 험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49개 지역구 중에서
성북갑까지 승리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의 많은 어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어떤 지지층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예. 그 이종철 예비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님께서 이기시면 이번 국민의힘 과반 이상 얻는 것이고 반대로 이번에 만약에 후보님께서 떨어지시면은 저는 그 국민의힘 전체가 그 예상 외의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변곡점 정말 중요한 지역 성북갑 반드시 국민의힘이 탈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요 이 험지에 도전하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저희 또 아시아투데이 또한 모든 이런 참 그 홍보를 동원해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저희 이종철 예비 후보님과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